안녕하세요. 똑똑한 12시 진행자 위키프레스 편집장 정영진입니다. 조합원님들의 지식을 저희가 알아보는 코너죠. 알아보는 시간 똑똑한 12시. 자, 오늘도 한 분 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원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예. 예, 그럼 무슨 뜻이 있나요? 저 세례명입니다. 아, 세례명이시고. 예. 아, 그러면 천주교? 예, 성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성당에 다니고 계시고. 저도 침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틀린데요. 아니, 뭐 어쨌든 저도 예전에 다 그리스도 안의 한 가족이란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제부터 그러면 종교 생활은? 한 30년 됐습니다. 30년이요? 네, 10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아, 그럼 지금 한 40 정도 되신 거예요? 김용민 국장하고 동갑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체형도 비슷하신 것 같고요. 김용민 국장이 더 나신하죠. 네. 7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74년에 우리 유경수 여사가 앞뒤탄에 피격된 게 14년이군요. 네, 돌아가셨죠. 8월 15일에 그때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했던 날이고. 아, 그래요. 예,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개통이 됐고 그 이듬해에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처음 인연을 맺게 됐고 75년에 그렇지 20년 동안 95년에 죽었거든. 최태민 씨가 94년인가. 예, 어떻게 보면 1974년에 그 사건이 결국은 박근혜 그때 당시 딸이었던 사람을 퍼스트레이디에 자리에 올려놓고 결국은 그게 인연이 돼서 오늘날 대통령까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74년은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지워야 될 해야? 예, 하여튼 74년에 또 영광스러운 탄생이 되셨고 어떻게 국민TV는 언제 조합원으로 가입하셨어요? 작년 3월 발기 그때 이제 홈페이지 만들자마자 바로 그때 이제 예비 조합되고 4월 1일인가 그때 네네네. 이제 조합비 출자금 받을 때 바로 이제 하게 되었죠. 어떻게 그 전부터 관심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네, 낙검수 듣고 이제 정치 듣고 서민 이사님하고 그거 들으면서 이제 국민 TV라는 게 생기는구나 이게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해서 이제 가입하기까지 됐죠. 이제. 네, 그 사도 요한은 뭐 하던 분이죠? 사대복음 중에 성령에 보면 이제 요한 복음 지으신 분이시죠. 네네네네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두 번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12제자 중에 한 분이시니까. 아, 세컨드셨고. 그런 셈이죠. 첫 번째는 이제 베드로. 네네네. 두 번째로 사랑받으셨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님과 함께 똑똑한 12시 또 45분간의 시간을 한번 재밌게 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월호 관련된 문제 집중적으로 좀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체험.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똑똑한 12시. 오늘은 사도 요한님과 함께 합니다. 어디서 오셨죠, 참? 수원에서 왔습니다. 수원, 저는 권선동에 왔습니다. 권선동이요? 예. 권선동. 거기면 그러면 우리 남경필. 아니죠. 틀립니다, 거기는. 근데 같은 도지사로 나왔으니까. 이번에 뽑아야 되겠죠. 남경필이냐, 김진표냐. 남경필을 뽑으시겠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누구 찍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지역구는 하여튼 다른 곳인가 보죠? 수원에 가불이 있나요? 수원에 아니면 팔달 권선 이렇게 있나요? 갑을도 있고, 그다음에 영통이 또 한 지역구고. 가불, 영통 이렇게 있군요. 또 한 군데 더 있어. 권선하고 장암, 영통, 그다음에 갑자기 한 군데가 생각이 안 나네요. 총 4군데 그러면. 4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수원 4명 국회의원이.
예, 맞나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원의 국회의원들이 네. 지역구가 어떻게 돼 있나 따져봤더니 일단은 장안구가 있고 팔달구가 있고 영통구가 있고 권선구가 있는데 이 팔달구가 남경필이고 그죠? 네. 영통구는 우리 진표 형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수원 장안구는 누군가? 그래요. 권성구 국회의원은 지금 잘렸습니다. 뭐 때문에 잘렸나요? 신장용님인가 그런. 그 민주당. 그 양반. 아마 돈 줬나 그래가지고. 이 4개 지역구 중에 3개가 네. 비계돼가지고. 이번 7월에 그럼 다 재보선하는 7월 재보선 때는 수원 4개 구 가운데 3개 구가 거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오늘 우리 사도 요한님이 밑에 1층 지하 1층 그 카페에서 뵀는데 문제를 좀 알려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힌트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몇 문제 맞추시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시작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1번 문제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오거돈 후보로 야권 단일 후보 이렇게 확정이 좀 된 것 같은데 김영춘 후보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서울 광진갑에서 지냈습니다. 네. 네. 지금 광진갑 국회의원은 누굴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야, 문제 어렵다. 문제 이름 어쨌든 자 1번 권택기, 2번 김형주, 3번 추미애, 4번 김한길, 5번 안철수입니다. 광진갑 국회의원은 과연 누굴까요? 일단 아닌 사람은 좀 한두 명 정도는 있으시죠? 네. 혹시 김한길 아닌가요? 4번. 김한길이요? 네. 김한길 대표가 아마 요새 좀 죽쓰고 있으시긴 한데 갔거든요 지금. 예. 네. 근데 광진갑일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답 김한길 대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어이구. 일단 어떻게 안철수는 아닌 걸 알고 계셨을 것 같고. 예.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 감이 좀 오셨어요? 추미는 광주 그 부근하다 전라도 쪽으로 알고 네네. 있고요. 네. 나머지 맞아요. 광진이에요. 예. 광진을이야 거기는. 아 그래요? 네. 권택기, 김영주, 추미애, 김한길, 안철수 중에 김한길. 권택기는 지난 네. 그 19대. 아니 18대. 18대 때. 그때는 한나라당 네. 국회의원이었죠. 광진갑. 예. 그렇군요. 광진에 제가 예전에 한번 뭐 때문에 하여튼 취재에 가다가 광진구에 가면 그 호텔 W 그 호텔이 있고 그 옆에 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예. 그 아파트가 은근히 있는 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네, 그 광진구 쪽에. 그래서 거기에서 한 집이 뭐 절도를 당했는데 보석이랑 현금에서 한 20억 가까이 털렸다는 거예요. 물방울 다이아가 당겼었나 보죠. 그러니까 예, 그 보석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이 막 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던 아파트인데 하여튼 좀 예전부터 좀 살던 분들 몇 분이 거기 좀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영진 씨는 우리가 통상 무슨 건물의 위치를 할 때 어느 우체국 옆이다 혹은 뭐 무슨 어디 구청 옆이다 뭐 KT 전화국 옆이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호텔 숙박업소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슨 호텔 옆에 뭐가 있다. 아니 그래야 서로 딱 위치가 오시잖아요, 그죠? 저기 원주역 약국도 있고. 아니 형님도 당장 광진에 광장 아파트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W 호텔 아시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테크노마트만 좀 아는 거죠. 그쪽 강변인데 그런 것만 아파트 호텔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제가 이상한 건가요? 당신이 이상한 거예요. 저만 쓰레기인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이 자기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도 여자친구 많이 있으셨잖아요.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없습니다. 지금은 솔로입니다. 작년까지 있으셨어요? 작년 1월 1일까지는 있었는데. 1월 1일에 헤어지셨어요? 이별 통보를 그때 해주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만나셨어요? 한 3년 만났는데, 예, 이제
친구, 그때 이제 전 친구죠. 이제, 네네네. 이제 결혼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결혼을 우리 형님이 좀 거부를 하셨군요. 결혼까지는 생각이 없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결혼까지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좀 하던 일이 있으니까 그거 준비하고 네. 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기다리기가. 근데 이거는 저는 핑계라고 봐요. 이 남자분들의 이 대표적인 핑계. 결혼하기 이렇게 뭔가 확 끌리지 않는 사람한테 늘 하는 핑계가 일이 좀. 저는 근데 핑계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정말 꼭 중요한 일이 있으셨고. 예. 우리 사도 의원님도 그럼 총각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아직 총각입니다. 예. 야, 이제 여긴 출연하시는 남자분들 보면은 이 총각들이 많아. 근데 뭐 1년 정도 뭐 이렇게 솔로 되신 거는 여기 축에도 못 들고요. 기본 한 3년, 5년, 한 10년 정도는 돼야 좀 솔로로 좀 살았구나. 예, 우리 저 경춘선 폐선부지도 그 가능성이 엿보여. 어떻게든 짝을 좀 맺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그분 저 생각이 조만간에 다시 나오신답니다. 예, 저희가 좀 재밌으신 분인데 그분도. 재밌죠. 그분 꼭 나오실 때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야, 3년 사귀신 분이 12월 31일을 지나서 1월 1일에 이별 통보를 하셨다. 송구영 씨님. 아, 지난해까지 나의 어떤 인생 같은 걸 이 더러운 인생을 다 치워버리고 새해부터 새로운 마음을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하셨나 그러면? 그랬겠죠. 아무래도 그 전 여친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게 그 전부터 뭔가 느낌이 좀 있으셨어요? 아,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살짝은 있었죠.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래도 달래고 버르고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쉽지도 않고 그래요. 1월 1일에 그 충격적인 통보를 받으시고.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또 1월 날 해가니까 그게 좀 여파가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1월 1일에. 야, 그래도 이렇게 다시 뭐 전화해서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뭐 이런 얘기는 안 해보셨고. 해봤죠. 근데 뭐 그 뒤에 이제 날 잡았다까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이제 뭐 진척 못하고 네.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했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캐지 않겠습니다. 예. 뭐 궁금한 건 많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아픈 추억. 자,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 합동분향소 방문했을 때 그 위로했던 할머니, 이게 이제 그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로 드러났다. 이 CBS 보도에 대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지금 8천만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냈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대체? 정말 참. 아니면 아닌 거라고 하지. 뭘 그걸 소송을 걸고. 아이고, 정말 참. 그나저나 8천만 원만큼의 이 명예훼손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정도의 손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도 위험해. 인간들은 고소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하여튼, 전국 언론노조 CBS 지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만큼은 지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해본다 하면서 유신 정권의 주역이자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이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선봉장이자 유신 회기의 실세인 김기춘 실장 60년 역사 동안 부러질지언정 휘지는 않았던 CBS가 그런 김기춘 실장과 소송에서 마주하기는 자존심이 상한다. 야,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자, 김기춘 비서실장 나이가 꽤 많습니다. 예. 1939년생입니다. 예. 자, 같은 나이가 아닌 사람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1939년생. 1번, 전원주. 2번, 이회창. 3번, 오지명. 4번, 김대중 주필. 조선일보. 네. 예. 5번이 김동건입니다. 저, MC. 아나운서. 예, 진행자. KBS 아나운서. 예. 열린 음악회도 하셨던. 예. 여튼. 열린 음악회는 안 하고, 저기 열린 가요 음악회. 무대. 가요 무대. 아. 그러네. 저기 두 분 중에 한 분이 두 분이 누굽니까? 이해창 예. 님하고 저기 김동건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아, 나머지 분들은 동갑인 걸 알고 계신다?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야.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중에 한 분 찍어주시죠. 둘 중에 한 분이 하여튼 이회창. 38년생이실 텐데. 아, 그래요? 야 야, 놀랍습니다. 이해창 씨. 이회창 씨요? 예. 이회창 전 대표. 자,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시죠? 옛날에 한번 어차피 이해창 씨가 어차피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이시니까. 예. 옛날에 그러니까
두 번인가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때 들은 기억이 나요, 지금, 이게. 아, 그래요? 기억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그쪽에서 약간 요새 관심이 좀 가지려다 보니까 하는데, 예. 좀 기억이 지금 나네요, 갑자기. 까먹고 있다가, 보니까. 전 여자친구분 생일은 며칠이었어요? 6월 8일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누나 생이라고 기억력이 예. 좋으십니다. 예. 예. 혹시 아버님 생신도 기억하시고요? 예, 8월 13일. 42년생. 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회창희 형님이, 네.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저는 1935년생입니다. 잘못 알고 35년생이에요. 35년이었구나. 제가 38년 진짜 줄 알았는데. 많다. 35년생이면 지금 이제 80, 여든 다 돼가죠. 그쵸, 30, 딱 80이요, 올해로. 네. 35년생이면, 그죠? 야 정말 고령이십니다.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래도 저도. 아유, 그래도 맞추신 게 어딥니까? 근데 사실 회창희 형이 만약에 대통령 됐으면은, 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스펙이 좋아요. 어떤 스펙이? 아니, 학력이나 이런 걸 보면 아. 짱짱하지. 그런가요? 서울대 법대 나오고, 대법관까지 했지? 그 양반이요? 네네네. 예. 그렇죠. 그랬던 양반인데, 회창희 형은 근데 안 된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사회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초 엘리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엘리트를 싫어해. 엘리트를 지향하면서 우리 애들 막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그 엘리트에 의해서 지배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또 재벌로부터 지배받기 싫어하는 정서가 있어. 엘리트로부터 지배받기 싫어하는 정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뽑으셨나? 글쎄, 옛날에. 바보한테 통치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건가? 옛날에 고려대 나온 사람이 기자도 하냐고 그랬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아니, 그 학교 나오고도 기자를 합니까? 맞아요. 그 얘기도 참 맞습니다. 기억이 나네. 기억력이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좀, 저도 단어 하니까 조금씩은 기억하는 거죠. 네네네. 혹시 글쎄요. 20살 때는 뭐 하셨어요? 이제, 대학교 다니고, 전공 뭐 하셨고? 기계 전공했습니다. 그럼 과에는 여성분은 없으셨겠네요. 세 명이 그때 같이 있었는데, 예. 거의 여왕처럼 받들었죠, 그때는. 거의 공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자들은 거의 여신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공대 기마름. 예,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사랑을 하신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분들하고는 이상하게 여자를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같은, 성은 여성인데, 이상하게 별로 이성은 안 보이고, 그래서 그냥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이성은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옛날은 남자들이 공통이 이쁜 여자였는데, 요새는 그냥 감정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거만 될 것 같아요. 감정 교류만 되면 된다. 얼굴은 필요 없다. 그냥 평범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옛날처럼은 미스 코리아 그런 거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스 코리아만 만나셨다? 그렇게 로망 아닌가요, 로망, 남자들이. 네. 예전에 미모를 굉장히 많이 보셨군요. 많이 벌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가 아니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가장 나이 차이는 많이 난 사람이 몇 살 정도? 사귀는. 예, 사귄 분들 중에. 마지막에 지금 헤어졌다는 게 6살. 6살. 연상도 사귀어봤고. 그래요? 몇 살 연상? 2살 연상도 사귀어봤고. 72년생. 예. 연상분과 사귈 때와 나이가 어린 분 만날 때는 또 어떤 좀 차이가 있나요? 저는 연상은 만나본 적이 없어서. 좀 푸근한가요? 챙겨준 게 챙겨준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연상은 좀 챙겨준. 용돈도 올해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안 사귀었는데 그래도 챙겨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요. 꼭 먹었니, 밥 먹었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잘 챙겨줬는데 왜 헤어지셨어요? 모르겠네요. 그냥 그까지는 오래전 일이라 그거는. 알겠습니다. 2명만 3명 사귀었구나, 3명 사귀었구나. 지금까지요? 근데 바빠서 한동안은 일 때문에 바빠서. 인생을 통틀어 3분만 사귀셨다고요? 정식으로 좀 오래오래 사귀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요. 네.
가장 오래 만나신 분이 몇 년 정도? 한 4년 만났나?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 만나다가 한 4년 사귀었나 하다가 헤어지고 일이 바빠서 쭉 못 만나다가 그 가장 최악의 이별은 어떤 경우였어요? 지금 마지막 1월 1일. 1월 1일. 송구영 씨와 함께 이제. 야, 정말 새로운 단어, 유행어제 예감됩니다. 예. 송구영 씨 이별. 네.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진짜 험악하게 막 욕을 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헤어진 적 없습니다. 아니,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랑. 좀 장거리 연애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어디 계셨는데? 저 경남 쪽에 마산 쪽이라서 아. 먼 것도 아마 좀 그런 것도 이별의 이유가 네, 저 그런 옆에 것도 있어줘야죠.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같이 못 지내신 거예요? 그때 그 전주에 만났죠 그때. 아, 크리스마스 전주에? 네. 그때 일이 그 어머니 길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예, 어쩔 수 없이 일주일 전에 만나고 그랬죠. 하여튼 뭐 어머님 기일도 참 중요한 날입니다만 네. 그 여자친구가 더 중요해요. 네. 근데 이해해 주시 좋기를 바랐죠. 자, 알겠습니다. 참. 예. 안타깝네요. 예. 송구영 씨 이별. 자, 3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노컷 뉴스.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기획기사를 지금 싣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침몰 시간. 이것도 좀 이상한데,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시각 8시 48분이다. 다시 재결론을 확실하게 냈는데, 승무원들, 그리고 승객들의 주장을 보면, 7시 40분경에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사람들이 쏠릴 정도로 유리창이 깨지고. 근데 이런 주장들은 전혀 수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좀 파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이 노컷 뉴스는요, 바로 이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뉴스입니다. 예. 어디서 할까요? 1번 평화방송, 2번 CBS, 3번 BBS, 4번 TBS 교통방송, 5번 원음방송, 6번 알자지라입니다. 바로 답은 나오겠는데. 바로 답이 나와요? 예. CBS 같은. CBS. 예. 예, CBS 노컷 뉴스.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이 평화방송이랑 헷갈리지 않으실까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종교가 카톨릭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렇군요. 네. 가톨릭. 예, 그 평화방송이 카톨릭계 그렇죠. 방송이니까. 그 기독교계도 방송이 몇 개 있죠. 뭐 CTS인가도 있었던 것 같고. CBS도 있어요. 있고 CTS 있고 그다음에 뭐 있죠? BBS는 그 불교 방송이 있고. BBS는 불교고. 예. 그러니까 이제 CBS가 극동방송과 함께 개신교계 지상파 라디오 방송이죠. 케이블 쪽으로는 꽤 많습니다. 그렇죠. CBS도 지금 케이블 TV, 종교 케이블 TV 하고 있고, 네. CTS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무슨 방송이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C채널이라는 IPTV 계열도 있고, 그리고 온누리교회. 거기서도 해요? 거기서는 CGN TV라고 또 있어요. 아, 케이블 채널이에요? 네, CGN TV는 때깔이 좋아요. HD 화면 내보내고. 야, 온누리교회. 또 거기 온누리교회 연예인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무료 봉사도 하시고. 그렇죠. 뭐 예전에 이홍열 씨도 진행하고 뭐 그런 거 봤는데. 예. 근데 CBS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럴까? 제가 좀 따져봤는데 말이죠. 이유는 이겁니다. 일단 CBS의 머니 수입금 이거는 광고 수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헌금을 많이 받는다. 극동방송이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또 이 목사들의 입김이 커지죠. 우리나라 목사들이 이 정치적 성향을 보면은 그럼요. 한쪽이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CBS만의 색깔을 내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광고 자본이 이렇게 또 절대 다수를 차지하니까 이제 그 CBS를 그래서 광고를 없애가지고 도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는 그동안 쭉 있어 왔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CBS의 논조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라디오 그랬죠. 방송 중에는 CBS가 굉장히 거의 전국 방송을 하니까 그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네. CBS가
전국 네트워크를 완성했어요. 예. 그래서 뭐 지역에서도 많이들 들으시고 굉장히 괜찮아요. 많이 듣진 않아, 솔직히. 많이 듣진 않아. 저 때 라디오 들어보면 CBS 가끔씩 들으면 좋긴 하더라고요. 음악 같은 것도 좋은 방송. 예, 맞아요. 음악 FM은 많이 듣는데 표준 FM, 뭐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프로가 나오는 그 표준 FM은 청취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군요. 그 노컷뉴스 얘기가 나왔는데 노컷뉴스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은 민경중 현 그 마케팅 본부장이신데 이분이 그 CBS가 265일 동안 파업한 적이 있었어요. 권오경 사장이 정치권에 줄대고 이런 것들과 맞서서 이 양반 내보내라고 그래서 전 직원이 그렇게 투쟁에 나섰는데 260일이요? 265일 365일에서 100일 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투쟁을 벌였는데 그때 노조위원장이 바로 민경중 본부장이신 거죠. 그렇군요. 그분이 노컷뉴스를 만드셨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종이신문도 나오고, 인터넷 신문도 하고. 지금, 제가 이 민경중 선배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노조위원장 출신들 있죠? 네. 특히, 이, 사주, 또 자본, 권력과 싸운 이 노조위원장들은 정말 실력이 출중한 분들입니다. 실력, 그리고 인간성, 그리고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어떤 반굴 기질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이 뭘 하든 잘하더라고요. 우리 이 회사에도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또 조상훈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있고 기영희 PD도 뭐 하나 하셨잖아요, 노조. 근데 망한 노조. 구조조정됨과 동시에 없어진 노조 사무부장을 한 그런 실패한 노조. 예, 아유, 뭐 실패라니요. 긴 흐름으로 보면 다 또 이 성공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었겠죠. 자, 4번 문제 드립니다. 어때요, 이런 포장 괜찮았어요? 네. 자, 4번 문제 드립니다. 그래요. 예. 자, 그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촛불 기요도회 마친 신학대생들이 삭발 시위를 했습니다. 삭발 시위는 유명인들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연예인 중에도 이 사람이 지난 2011년 라디오에서 퇴출된 거에 반발하면서 삭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알 것 같아요. 그러세요? 이런 1번 윤도현, 2번 배칠수, 3번 양희은, 4번 김은국, 5번 강석, 6번 최양락입니다. 정몽준 의원 때문에 문제 되신 것 같은데요. 정답은 정몽준이요? 아니,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몇 번입니까? 옛날에 아마 뭐라 그래야지? 모르겠다. 김은국인 것 같습니다. 김은국. 예.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2시 만세라고 MBC 라디오에서 퇴출당하니까 삭발 시위를. 그때 아마 김미아 선생님도 아마 그때 그 부분쯤이 아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김미화 선생님 퇴출되고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트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거기 이제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면서 삭발 시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정과 현빈한테 미안하다. 내가 해병대도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정과 현빈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몽준 의원도 찾아와서 또 위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라고 해 대선 때 옛날에 지원 많이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때 우리 이철 전 코레일 사장. 네. 그분이 예전에 저하고 관계된 매체에서 한번 인터뷰하신 적이 있었는데 2002년 기억하시죠? 정몽준 현 서울시장 새누리당 후보 이 양반도 그때 이제 대선 출마를 했었고 노무현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이 정몽준 캠프에 있었던 분이 이철 전 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철 전 사장 말씀은 정몽준이 김은국 말만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판에 뒤집기한 것도 단일화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김은국 말로 김은국이 막 강권해가지고 그 단일화 깼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고 말이죠. 예. 아니 제가 김은국 씨를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이분이 그렇게 누구한테 특히나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조언할 만한 그런 분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번칠이면 완전 유명해요. 그렇죠. 번칠이 아들. 정말 하여튼 기록의 아빠로서 외국에 아들을 지금 두고 계시다고도 하던데 하여튼 김은국 씨가 정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몽 요즘 좀 밀고 있는 거예요? 준이에요.
우리 흥국이를 비난을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 정영진, 내가 너한테 물어봤냐? 하여튼 우리 점점 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자꾸 밀고 계신데 정말 옛날부터 다 모아보면 정말 한 30명 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렇지. 이건 누구예요? 이건희 회장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여기 하나 있고. 예. 우리 국민TV 제주꾼. 예, 정말 착해요. 예. 썰렁한 유머를 좀 가끔 해서 그렇지. 자, 정답. 네 문제 지금 연속으로 다 맞추셨습니다. 참, 보기 드문 일인데, 요 문제가 오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문제는 아마도, 글쎄요, 5번 문제 드립니다. 방글라데시. 예. 250명 태운 여객선 침몰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사망자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정원초가 또 과적 등이 사고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서해 페리오 사건도 떠오르고요. 자, 이 방글라데시 1971년 독립했습니다. 네. 방글라데시의 국가, 나라 노래 있죠? 예. 이 국가는 바로 이 사람이 작사를 했습니다. 과연 누가 방글라데시의 국가를 작사했을까? 안녕하세요. 정몽준이에요. 흥국이가 만들었나? 진짜 싶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닐 텐데. 정말 많은 즙을 짜내고 계신데. 자, 1번. 예. 타고르, 시인 있죠? 예, 타고르. 2번 해밍웨이. 예. 3번 간디. 예. 4번 호치민. 그 유명한 사람들. 예, 5번 우망당그 현 대통령입니다. 마지막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간디냐. 아까 간디 다음에 뭐였죠? 간디, 호치민? 호치민. 그 두 번째 한 분 같은데. 간디는 인도 분이신데. 네. 호치민은 베트남이잖아요. 예. 그렇구나. 시인 타고르도 인도 출신이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아무래도 지역계로 가까운 호치민을 하죠. 아무래도 그 방글라데시는 베트남이 그냥 붙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찍어야 호치민, 되겠네요. 호치민. 모르겠습니다. 이건.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한번 줘보시죠. 참고로 방글라데시는요, 예. 인도랑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인도에 거의 속해 있다고 싶을 정도로 바로 인도랑 옆에 있습니다. 그냥 호치민을 하겠습니다. 호치민으로. 알겠습니다.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시인 타고르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로 동양의 빛인가 그래요. 그렇죠. 예. 예. 아시아의 아시아의 빛인가 동양의 빛인가. 얘기했던 그 타고르가 바로 이 방글라데시 국가의 작사가가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라서. 그렇죠. 어렵죠. 네. 우리나라는 애국가는 누가 작사를 했나요? 안희태 선생이 작곡은 했고. 작사는 모르겠네요. 네. 작사는 흥국이가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작사는 유치호. 작사가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애국가 가사에 대한 또 논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애국가 가사가 옛날 어디의 시를 이걸 표절은 아니고 하여튼 좀 따온 이런 원류로 따져보자면 그렇다는 얘기가 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애국가 작곡이 당연히 이제 친일파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가사도 좀 그러니까 애국가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산 위의 저 소나무는 이제 서울 남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본 교토를 기준으로 있는 고야산 혹은 일본 절제를 중심으로 한 거다 그런 얘기도 있고 저 소나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본 전통나무의 상징이다. 이게 다 외색이 쉽게 들어가 있는 거죠. 철갑을 두른다는 말이 우리나라 전통 갑옷엔 그런 철갑이 없다는 거죠. 일본 철갑. 제가 듣기로 남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배산 임수라서 그래서 남산이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이게 일본 건국 신화의
달의 여신인 츠쿠요미, 노미 코토리. 맞아요. 뭐 일편단심이죠. 이것도 역시 태양과 달의 여신 그리고 바다의 남신인 이런 신들이 하나가 돼서 뭐 일본의 초대 천왕을 보호해준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그런 하는데. 의견도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애국가 갖고 뭐라고 그러면 또 종북이라고 그러니까 참 뭐 말하기도 뭐하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자들이 무슨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연습하지 마시고요. 이래놓고 연습해갖고 나중에 저 미디어 토크에 써먹는다고 이거를. 자, 6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교사 15,000명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 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대통령의 어떤 그 사고 대처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선언문을 내놨습니다. 이에 앞서서 또 교사 43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렸죠. 네. 자,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서 징계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사들의 신원을 20일까지 파악하라 이렇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시를 했는데, 자, 교육부가 이런 이유 등으로 그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교육부가 징계 사유로 든 것 중에 해당하는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1번 국가 수반 모독, 2번 공무원의 사고 금지 의무 위반,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 금지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 3번 교원의 인터넷 이용 제한 위반, 4번 품위 유지 의무 위반, 5번 퇴진, 타도 등 금치거 사용. 자, 과연 교육부는 왜 이들을 징계하면서 어떤 사유를 들었을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선생님이라서요. 네. 근데 2번 같습니다. 2번. 예. 공무원의 사고 금지 의무 위반. 교사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정치 아마 그런 것도 관여를 그렇고 아마 정교조도 가입도 그렇게 좀 쉽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고를 하지 말라. 예, 그리고 사고 금지 의무가 있을까? 사고라는 게 저런 거죠. 생각하다 할 그러니까, 때. 예.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죠 아마 사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었는데 정치 그건데. 뭐 그런 뜻은 비슷한 게 있긴 한데요. 네. 사고 금지 의무라는 건 없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요걸로 이제 징계를 한다는 거고, 이거 외에도 뭐 교원의 정치적 중립, 국가 정치 중립 공무원이니까 그걸 알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집단 행동 금지, 신의 성실 원칙 뭐 의무 위반 뭐 이런 걸 이제 했다고 징계를 한다는 거죠. 품위 유지 떨어뜨렸나? 아닌 것 같은데. 예, 품위 유지. 공무회의 집단행동 금지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월드컵 응원하면 안 되겠네. 집단 행동 안 그거 되죠. 집단행동 아니야, 그것도. 집단으로 응원하면 안 되고 네. 개별적으로 응원하셔야 그 돼요. 신의 성실 원칙 누구한테 신의 성실을 지켜야 돼? 어? 대통령한테? 신의 성실. 품위 유지. 이분들이 무슨 옷 벗고 성명을 발표했어? 신의 성실. 그러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뭘 갖고 시비를 걸어? 이 말도 안 되는. 국민에 대한 신의 성실을 지킨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 우리 아이들 이 국가 권력의 흉기인 이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 더는 그렇죠.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라고 이분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더 큰 의미의 애국이고 더 큰 의미의 또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다른 분들도 아니고 선생님들이니까 이건 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기보다도 선생님들이 자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것, 또 자신의 동료가 이렇게 생명을 잃은 거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뭐 의견 개진도 못하게 하는 거 참 교육부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 진도에 와서 한 일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라면 먹고 갔습니다. 계란은 안 넣어서. 계란은 안 넣었죠. 예. 그나마 봐야 되나. 문제가. 자, 7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파도 안 넣었어요. 컵라면이니까 끓여 먹은 건 아니잖아요. 예. 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남경필 의원, 드디어 남경필 의원 질문 나옵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뭐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무능이다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바른 말 하기도 하는데, 자, 남경필 의원은 15대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이 됐죠. 당시 의원들 중 최연소였는데, 그때 당시 뭐 한나라당 안에서 나름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파로 이렇게 각인이 돼 있는데,
한나라당 안에서 당시 초재선 의원들이 개혁적 목소리를 내면서 만들었던 모임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하로동선, 네. 2번 새벽 모임, 3번 아침을 여는 모임, 4번 새정치 수요 모임, 5번 깨어있는 한나라 모임입니다. 이게 생각났지 않는데 뭐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자, 몇 번일까요? 하로동선, 새벽 모임, 아침을 여는 모임, 새정치 수요 모임. 새벽 아니면 아침에 여는 모임 같은데. 새벽 아니면 아침이다. 예. 자, 아침에 여는 모임. 아침을 여는 모임.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새정치 수요 모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두기 아니면 짜랐더니. 처음엔 네. 잘 나가다가 지금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저기, 예. 귀태님을, 퀴태님을, 귀태라뇨. 잘 봤습니다. 코를 납작하게 하고 오라 그러는데, 큰일 났네, 이게. 예. 제 코가 이렇게 뭐 쉽게 납작해지는 코가 아니에요. 예. 의료진의 힘을 빌었기 때문에. 코 수술을 했었어? 네. 자, 8번 문제 낼 시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자,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수원지원 모임이 이제 다음 주 24일 날 저희 모임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북선에 그 KT 수원지사가 있거든요. 네. 그 장안구 영화동인데 네. 거기 5월 24일 오후 4시에 거기서 지금 모이게 됐습니다. 지금 정기 모임이고요. 네네네. 예. 우선 뭐 1차 2차가 있는데 1차는 오시면 그냥 오셔도 되고 2차는 돈을 좀 내셔야 되고 2차는 이제 회비 2만 원 해가지고 간단한 음주 가무까지는 그렇고 그냥 요새 분위기니까 그냥 좀 오셨으면 좋겠다.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이사장께서도 가십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똑똑한 12시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